마지막 수업. 우주에 외계인이 있을까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궁금해오던 사실이죠. 과연 우주에는 우리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외계인이 존재할까요? 있다면 과연 우리가 만날 수는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해서 함께 세티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요. 이런 우주의 변두리에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의 변두리에 태양계가 있고요. 이렇게 넓은 우주에 과연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우주 어디엔가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정말 어쩌면 우주 저 멀리에는 ET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어떤 식으로 찾고 있을까요? 전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 번호를 눌러볼까요? 없는 번호네요. 이번에 다시 해볼게요. 이런, 누가 받았네요. 큰 실례를 저지르고 말았군요. 이번에는 전화가 걸렸어요. 이는 우리가 보낸 전파가 운 좋게 연결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 휴대전화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전파를 보낸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외계 생명체를 찾고 있답니다. 지구의 정보를 담은 전파를 사방으로 보내고 그 전파에 대한 답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다른 시도를 해보겠어요. 내 핸드폰에 개미 한 마리를 넣고 미화가 한번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겠어요? 어떤가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개미는 받지 못하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파를 보내도 외계 생명체가 개미처럼 지능이 낮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답신은 오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신을 받으려면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살아야겠네요. 이러한 외계 생명체를 외계 지능체, ETI라고 한답니다. 그럼 이런 외계 지능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될까요? 미국의 과학자 드레이크는 외계 탐사 프로젝트인 세티의 창설자예요. 그래서 외계 지능체가 살기 위한 7가지 조건을 알아냈는데 한번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태양과 비슷한 별이어야 돼요. 별들 주위에 다른 별이 함께 있는 쌍성 주변의 행성들은 태양처럼 하나의 별 주위에 있는 행성보다 온도가 높아지기 쉽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로 행성을 가진 별이어야 돼요. 별의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성의 수가 많아야 돼요. 별이 행성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만큼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행성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네 번째로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이어야 돼요. 행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태양계의 행성들 중 지구에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건 여러모로 지구가 우연히 운 좋게 그런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이에요. 적당한 온도에 아직 두툼한 대기에 쌓여있고 대기의 성분 또한 호흡할 수 있는 기체로 이루어져 있죠. 다섯 번째로 지능을 갖춘 생명체가 존재해야 돼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와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지능을 갖춘 생명체이어야 되겠죠. 여섯 번째로 지능을 갖춘 생명체로서 우리가 보낸 메시지를 이해하고 답신을 보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낸 전파를 이해하고 답신을 보낼 줄 아는 그런 지적인 생명체를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7번째로 기술적으로 진보된 문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외계 생명체가 우리보다 긴 문명을 가졌을지 짧은 문명을 가졌을지는 외계 생명체와 대화를 통해 알 수가 있겠죠? 과학자들은 7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행성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답니다. 우리 지구인만 살기에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레이크는 우리 은하 안에 존재하는 교신 가능한 지적 문명의 수를 구하는 드레이크 방정식까지도 만들어냈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서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주의 질량이 가벼울 때와 우주의 질량이 무거울 때 우주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었나요? 그리고 우리 우주는 과연 어떨까요? 가벼운 우주부터 생각해볼까요? 가벼운 우주는 어땠죠? 끊임없이 팽창만 해서 천체들과의 거리가 계속 멀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황량한 우주가 될 거라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무거운 우주의 경우는 어땠었어요?
무거운 우주의 경우에는 적당한 크기까지 팽창하다가 최대 크기가 되고 난 다음 수축을 시작했죠. 이 수축은 우주가 거의 한 점이 될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를 빅크런치라고 했고요. 그리고 빅크런치 후에는 다시 빅뱅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다시 또 부드러운 팽창을 한 다음에 나중엔 수축을 하고 또다시 빅크런치가 되는 순환을 계속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 우주는 이 둘 중에서 어디에 해당됐었나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의 무게까지 생각하면 우리 우주는 충분히 무거워서 무거운 우주의 최후를 따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최대 크기까지 팽창하다가 나중에는 수축을 해서 빅크런치 후 다시 빅뱅, 그리고 인플레이션, 또다시 수축, 빅크런치가 일어나는 끊임없는 순환이 계속되는 우주랍니다. 나와 함께 알아본 우주의 비밀은 어땠나요, 여러분? 우주는 너무 광활해서 아직 알아내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답니다. 아직 저도 풀어내지 못한 많은 우주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미래의 과학자가 되어 더 많이 풀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의 수업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